여러분, 혹시 지금 다리 부종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도 다리가 부어서 힘들다는 건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질병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아침에 날씬했던 다리가 1시간 만에 부어버리거나,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날 정도로 붓고 신발이 안 맞을 정도로 퉁퉁 부어본 경험.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가 딱딱해지고 통증이나 저림까지 느끼기도 하죠. 특히 발목이 붓고 무릎까지 부종이 퍼지면 보기에도 흉해서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다리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다리 부종의 모든 원인과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종 때문에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심장, 신장, 간 기능, 갑상선 및 여성 호르몬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후 심장 초음파, 복부 초음파, 정맥 도플러 검사 등을 통해 혈관 상태도 점검하죠. 이유는 어떤 특정 질환으로 인해 부종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부종의 경우 특정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합병증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은 굉장히 심합니다. 일상 속 생활 습관이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이런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리 부종의 모든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리 부종의 원인 1. 혈액순환 문제. 다리 부종의 주요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몸 전체로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다리까지 내려간 피가 위로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리 근육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리 쪽은 중력을 거스르고 피가 심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압력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종아리 근육이 짜주는 힘으로 정맥의 피들이 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리를 제2의 심장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운동 부족인 사람들은 이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다리에 체액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적으로 사무직 근로자의 40%가 경험하는 증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 근력 부족. 다리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력이 약해지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에 부종이 생깁니다. 종아리 근육의 힘이 약하다는 것은 종아리 근육이 많다 적다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커도 운동을 하지 않아 근육에 힘이 없으면 피를 잘 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깡 마르고 다리가 날씬하더라도 운동을 많이 해서 종아리 근육에 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피를 잘 짜게 되죠. 그런 분들은 다리가 잘 붓지 않습니다. 운동 부족, 오랜 기간 누워있는 환자 혹은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3. 림프순환 문제.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림프순환 장애입니다. 림프는 혈관 밖에서 조직 사이의 체액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림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체액이 다리에 고여 림프 부종이 발생합니다. 이 림프 부종은 한 번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악순환이 반복되며 다리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4. 염분 과다 섭취. 라면이나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한 후 다리가 부은 적 있으신가요? 이는 염분 과다 섭취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염분은 수분을 체내에 유지시키기 때문에 과다한 염분 섭취는 다리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5g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g을 크게 초과합니다. 5.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는 정맥의 탄력이 떨어져 혈액이 역류하거나 정체되는 질환입니다. 다리가 붓고 통증이 생기며 심할 경우 정맥이 돌출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중년층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며 다리의 무거움과 피로감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6. 심장 기능 저하.
심장은 몸 전체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을 다리에서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리기 어려워 부종이 생깁니다. 심부전이나 심장비대는 대표적인 예로 다리 부종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7. 간 기능 저하. 간은 단백질, 특히 혈액 내 수분을 조절하는 알부민을 생성합니다. 알부민은 혈관 내 수분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알부민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혈관 내 수분을 유지할 수 없고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간경화 등의 간 질환 환자에게서 이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8. 신장 기능 저하. 신장은 체내 수분과 염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부전이나 신장 질환으로 인해 체내에 과도한 수분이 남아있게 되면 다리에 부종이 발생합니다. 라면과 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후에 다리가 붓는 경우도 신장이 과도한 염분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9. 정맥 기능 약화. 정맥은 피가 다리에서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돕는 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맥 기능이 약해지거나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면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리에서 피가 정체되고 부종이 생깁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군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0. 호르몬 이상. 갑상선 기능 저하, 쿠싱 증후군 같은 호르몬 문제는 체내 수분 대사를 방해해 부종을 일으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 전이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부종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1. 약물 복용. 피임약, 스테로이드, 항고혈압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복용할 때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체내 수분과 염분 대사에 영향을 미쳐 다리 부종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12. 당뇨. 당뇨는 혈액 순환에 문제를 일으켜 다리 부종을 초래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발과 다리의 감각 저하와 함께 부종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부종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이 다리 부종입니다. 그런데 병원 검사를 다 받아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대요. 왜 이렇게 다리가 계속 부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결 방법 1. 심장보다 높게 다리 올리기. 시간 날 때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으면 혈액과 체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누워서 다리를 벽에 대고 올려보세요. 하루 15분씩 3번 실천하면 효과적입니다. 혈액과 림프액이 위로 잘 순환되면서 부종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쿠션과 같은 푹신한 도구를 이용해 다리를 위로 올리고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때도 다리 올려놓는 도구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육 운동. 다리 근육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면 다리 근육을 강화해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도 아주 좋은 근육 운동입니다. 바닥에 수건을 깔아놓고 발가락만 이용해서 수건을 끝까지 당기는 운동이나 발가락으로 수건을 꽉 잡아 올려서 오랫동안 버티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압박 스타킹. 다리를 압박해 혈액이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압박 스타킹도 효과적입니다. 단,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사용해야 효과가 큽니다. 근육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압박 스타킹이 도와줘서 피가 잘 올라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압박 스타킹을 신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게 되면 효과를 보실 수 없습니다. 근육의 힘을 도와주게 하려면 반드시 착용 후 조금이라도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을 압박 스타킹이 도와서 붙지 않게 하고 종아리 근육의 약한 힘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압박 스타킹을 신었다고 안 붓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쫄려서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을 방지하기 위해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면 착용 후 자꾸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4. 염분 섭취 줄이기. 과도한 염분은 체내 수분 정체를 유발하여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일일 나트륨 권장량은 2g이지만 라면 하나만 섭취하여도 우리는 1.8g을 섭취하게 되기에 찌개 등의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일 권장량의 두세 배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염분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염식은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리 부종은 단순한 피로의 신호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혈액순환이나 림프 문제와 같은 건강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다리 부종을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질병이 아닐 경우에는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한 운동과 관리로 다리 부종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리의 붓기가 줄어들고 한결 몸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리 붓는 걸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다리 부종으로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해결책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발 뒤꿈치 들어올리기도 꾸준히 하고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소파나 벽에 기대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